MBTI가 16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최상위권 학생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 아이들이나 가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부모 자녀 사이의 MBTI 궁합. 이런 성격의 엄마가 ESTJ면 스튜디오 S 친구들 안녕하세요. 원자핵공학과 21학번 정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21학번 이유림입니다. 기계항공학부 95학번 이병훈 소장입니다. 방금 들으셨지만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핫하고 가장 바쁜 학습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공부법으로 학습 돌풍을 일으키고 계신 분 20년차 교육 전문가 이병훈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MBC 공부가 뭐니 채널A 티처스 등으로 인사드렸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기질검사, 웩슬러 검사, 성격 유형 검사 같은 여러 지표를 기반으로 학습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는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저희가 MBTI 성격 유형별로 어떻게 공부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이끌어줘야 하는지 네. 알아보고자 합니다. MBTI가 뭐 이게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동기부여라든지 공부하는 요령에서 조금씩 차이를 줄 수는 있어요. 타인을 케어하는 성격인 같은 경우는 뭐 가르쳐주면서 한다. 또 어떤 친구들은 자존감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는 지적 호기심으로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동기부여나 공부법이 참 각양각색이고 백인백색이란 말처럼 아이들을 잘 이해하면 훨씬 더 잘 끌어줄 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타입? ISTP입니다. ISTP. 네, AI 인공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혹시 약간 공부를 하실 때 네. 동기를 어떻게 얻으셨었어요? 저는 동기는 근성, 승부욕, 그다음에 보상, 자기 납득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동기부여였죠. 저도 MBTI를 맹신하지는 말라고 했지만 맹신자이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MBTI에는 이제 I랑 E, 그다음 N, S, F, T, P랑 J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지표 중에서 공부를 하는 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표가 따로 있을까요? 다른 건 뭐 큰 영향 없는 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F랑 T가 좀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정서성이 세면 아무래도 정서가 처졌을 때 공부하기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T는 맞으면 하고 틀리면 안 하는 거고 F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죠. 그럼 감정이 좋게 하고 이 과목을 좋게 하면 F들이 잘할 수 있어요. F가 공부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감정이 되게 중요하니까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런 측면은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이 네. MBTI가 16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평균을 내봤을 때 네. 최상위권 학생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 ESTJ 아이들이나 ISTJ가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주도성이나 계획성이라든지 꼼꼼함 이런 것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걔네만 1등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걔네랑 약간 알파벳 하나만 바꿔서 ENTJ 같은 경우 ENTJ요? ENTJ는 골목대장형. 오. 지령 내리고 약간 오더 딱딱딱딱 네. 조율해서 하는 네, 팀 리더 너는 PT를 만들어줘 나는 이걸 발표를 해볼게 뭐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팀 워킹으로 공부하면 걔네들은 좋겠죠.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하면. 그러면 ENTJ하고 또 네. 한 끗 차이인 INTJ는 INTJ는 좀 많이 달라요. 걔네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목표 지향성이 너무 높고 강박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져 묻고 좀 골치 아픈 성격이야. 고집도 엄청나게 세. ENTJ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고집을 꺾으려면 얘네들은 시행착오를 미리 시켜서 자기가 부러져 봐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수학이 충분히 되고 나서 물리를 해야지. 아니야, 난 물리가 좋다고. 수학은 조금 늦춰 해도 돼. 그리고 수학이 성적이 안 나와봐야 그제서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게 INTJ 애들이에요. 논리적으로 얘랑은 대화를 해줘야 돼요. 잘했죠요, 이런 거 안 되고요. 어떤 수리적인 사고가 왜 물리에 필요한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네가 이 미적과 기하를 알았을 때 물리를 더 잘 이해하는 이유 같은 것도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납득시키든지 아니면 빨리 물리 경시대회를 내보내서 부러져 버리게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저희가 공부 잘하는 MBTI를 한번 들어봤는데 네. 반대로 그러면은 공부가 조금 좀 안 맞을 수 있는 MBTI는 일단 ENFP의 끝 자꾸 나왔는데 걔네들이 이제 예술성 추구도 많고 은미체 좋아하는 경우도 많고요. 해야 되는 것보단 하고 싶은 것 추구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솔직히 입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되는 쪽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이 좀 안 맞아서 힘들다는 거지 무조건 못하는 건 물론 아니고요. 누구나 약점이나 한계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일단 ENFP가 나오면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건 사실이야. 상담할 때. 상담할 때. 저는 ENFP였지만 과잉 꼼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중학교 때 농담이 아니라 툭 찌른 다음에 사회 교과서 144쪽 읽어봐 그러면은 그냥 쭉 얘기해서 와. 사회 교과서에 144쪽 왼쪽 각주에 유실물법 1조 1항이 있었던 것도 지금 기억을 해요. 집요화 되는 경우가 있어요. ENFP가. 아, 그래요? 약간 오타쿠 기질 같은 느낌으로. 완전히 꽂히면 진짜 집요합니다. ENFP가 한번 꽂히면 이거 따라가기 되게 힘들어요. 다행히 공부에 꽂혀 있었구나. 다른 거에 안 꽂혀서 다행이다. 2위를 들어보기 전에 네. 그러면 MFP랑 ENTP는 네. 또 어떻게 다른지. ENTP랑 ENFP가 은근히 또 애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실제 상담해보면 ENTP는 지적 호기심, 질문,
허세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네. 허세?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지구는 돌아가는데 우리는 왜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오. 선생님 우리는 어디서 왔나요? 알아서 뭐하게? 뭐 이런 거 자꾸 당하면 좌절하는 게 ENTP예요. 그리고 ENTP, INTP 공통점이 자꾸 뭐 이해해서 외우겠다고 엄청 뻗팅겨.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용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안 외워. 이해도 안 하고. 그럼 망하는 거지. 제일 싫어하는 게 영단어 암기랑 문법 암기. 이유가 없거든. 그냥 외워야 되는데 안 외우죠. 두 번째는 디테일이 떨어져요. 구멍이 숭숭 나 있어가지고 누군가 체크앤 피드백을 안 해주면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논리대로 풀다가 틀린 경우 많아요. 오, 아. 지 마음대로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라 풀이자의 의도대로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ENTP에서 제일 많죠. INTP도 슬쩍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어떻게 얘네들은 미친 듯이 게을러서 보통은 모서리에 가면 시작하는데 이놈들은 떨어지다 시작해. 아, 나 죽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속이 터져버리죠. 영상 보고 텍스트 보고 이런 컨텐츠 소비 욕구가 되게 세요. 그거 하다가 찾아보고 탐색하다가 뭐 막상 외우거나 이런 건 수험생으로서는 약하고 친구들한테는 설명해 주는데 설명 들은 친구가 시험 잘 보고 이런 슬픈 구도가 INTP 애들. 그래서 그런 수험생으로서의 타협, 외울 건 외우고 반복할 건 반복하고 풀 건 풀어야지. 그냥 뭐 읽고 이해만 한다고 해서 무슨 세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학자, 연구자의 자세에서 수험생의 자세로 타협시키는 게 필요한 게 ENTP, INTP의 공통점이에요. 살짝 궁금해진 게 있는데 방금 이제 입시와 탐구 이거를 살짝 분리를 하셨는데 네. 대학에서는 약간 탐구의 기질을 가진 학생들이 더 잘하는 그런 경우가 많나요? 그렇죠. 뭐 실험한다든지 프로젝트 한다든지 이럴 땐 되게 잘하겠지. 오. 근데 중간 기말고사 퀴즈 1, 2, 3 이런 거 잘 볼지는 또 다른 문제죠. 퀴즈 많이 보죠? 괜찮아요? 많이 힘들죠? 근데 왜 갔어? 저는 제가 약간 공학과 물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저를 안 사랑하더라고요. 위험해. 짝사랑이었구나. 네, 짝사랑이었고. 그럼 가장 공부를 잘하기 힘든 MBTI 이제 1위는 그죠. MFP였고 영광의 ENFP가 1위를 차지했는데 음. 공부하기 조금 불리한 MBTI 2위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이요. 이제 ISFJ. ISFJ는 일단은 되게 그 심약하고 초식동물에 정서성도 세고 배려심 넘쳐서 남 도와주다가 자기 거 놓치고 그리고 강박적으로 뭔가 이렇게 패기치는 걸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험생으로서의 이기심이 좀 떨어져. 솔직히 수험생활은 이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진짜 공부나 연구는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인성도 좋아지고 성격도 좋아져. 근데 수험생활은 길게 하면 인성이 나빠져. 그래서 나는 재수삼수 가급적 안 하는 걸 추천해. 근데 그런 과정에서 되게 이렇게 유약한 성격에다가 공부 조금만 이렇게 뭔가 자기가 예상했던 거하고 안 맞으면은 당황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대응하기 힘들고 매뉴얼에 없으면은 답을 못 내는 이런 성격이라서 약점들이 되게 많이 있는 성격이긴 하죠.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또 공부를 시키는 것만큼이나 또 네. 부모님하고 자녀들 사이의 MBTI 궁합도 또 중요할 그죠. 그거 안 것 맞으면 좀 같아요. 힘들 것 그렇죠. 같은데. 어쨌든 그렇죠.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 자녀 사이의 MBTI 궁합, 최고의 궁합과 최악의 궁합은 무엇인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의 공어 최고. 자, ISFP랑 ESFJ가 어떠냐? 정서성이라는 기본 토대가 같으니까 그나마 좋은 조합이에요. 그리고 ESFJ는 어떤 성격이냐면 사교 모임 짱, 개 모임 개주 같은 성격이야. 엄마들 무슨 저기 학기 초에 학부모청에 가면은 처음 봤는데 병원에 어머니시구나 막 이러면서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쪽지 보내고 카톡 보내고 음악 보내고 꽃 보내고 선물 보내 막 이래요. 녹차 세트 이런 거. 배려심 넘치고 케어하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있죠. ESFJ가. ISFP는 순딩이. 그래서 파이팅은 없지만 착하고 순하고 배려심 넘치고 시키는 건 하는데 그 이상 하지 않고 평화주의자. 갈등이나 스트레스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니까는 이 조합은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해주고 아이고 잘했죠요. 그러면 제가요 이런 타입의 조합이 잘 될 수가 있어. ESFJ 엄마가. 그리고 ESFJ는 남의 자식도 자기 아들 딸처럼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성격이에요. 학습 매니저라든지 관리자 멘토 선생님 하기에 되게 좋은 성격이죠. 그러니까 이 ISFP 아이는 엄마가 ESFJ면은 아주 복이 있는 거죠. 그런 관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직 안 나온 궁합들의 가족이 살짝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반대로 부모 자녀 간에 좀 안 맞는 그냥 MBTI 안 맞는 궁합은 어떻게 되나요? 네. INFJ랑 ESTJ가 나와 있어요. INFJ 이거 완전 영감님. 속이 깊고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조심스러워하는 조심성 많은 성격. 그리고 남편이 INFJ면 속 터져요. 말을 하라고 말을 임마 줘. 말 안 합니다. 깊게 계속 생각하고 머릿속하고 마음속이 너무 복잡해. 상상력과 감성도 풍부하고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힘들어해. 그런 아이인데 엄마가 ESTJ야. 그럼 막 저희 폭격을- 어머니 ESTJ거든요. 우리 엄마 했던 명언 두 가지 알려줄까? 네. 1번 병원아 죽으면 계속 잔다.
그렇죠. 이런 성격에는 감당할 수가 없을 거야. 나 같은 AI니까 버텼지. 2번 어차피 죽으면 썩어 문드러지면 애끼지 말고 써라. 오, 아 근데 이건 좀 멋있네요. 그래요? 멋있어? 멋있어요? 멋있어. 이런 게 ESTJ 엄마야. 문제 해결력 좋고요. 프로세스 정해서 째작짝짝짝 어쨌든 무조건 메이드 한다.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INFJ 애가 보면 엄마 너무 무서워. 위험해. 우리 엄마 위험해. 뭐 이런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또 최악은 말씀해 주셨지만 또 조심해야 할 조합이 있을까요?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INFPI의 ESTP 엄마. ESTP 엄마는요 남자 성격입니다. ESTJ도 좀 그렇지만 놀기 좋아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 갬블러 스타일이고 게임 좋아하는 남자애들 회식날 제일 잘 노는 남직원 성격이에요. 엄마가 그 성격이야. 이가 빨리는데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유순하고 심약하고 완전 그 순둥이. 초원에서 뛰노는 무슨 가젤 있잖아요. 그 초식동물. 풀 뜯어먹으면서 이렇게. 그런 애야. 그냥 엄마 저를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근데 엄마 바빠. 네 알아서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INFP는 제일 중요한 게 멘토예요. 항상 의지할 때가 필요해. 우리 선생님이 날 믿고 맡겨주시니까 내가 여기에 부응해야지. 이런 멘토가 있으면 마음의 안정이 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그런 선생님 있으셨어요? 학창 시절에? 저는 그냥 매 학기 저한테 좋은 말 해주는 쌤이 늘 멘토였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니까 그런 멘토가 있으면은 훨씬 잘하는 친구. 근데 엄마는 바빠. 재밌는 거 좋아하고 자극 추구형이야. 그러니까 조합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엄마가 좀 유순한 우리 딸의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면은 좋은 조합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자기 인생 살기 바쁘면은 이제 아이가 외롭죠. 본인의 경험은 어땠나요? 저희 엄마 다행히도 INTJ셨어요. 그래서 오. 그냥 조용히 묵묵히 밀어주시는 스타일이셨어가지고 그냥 옆에 늘 계셔주셨죠. 다행이네요. 알겠지.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 기억이 납니다. 명언 1, 2, 3 명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너 알아서 해. 항상 그렇게 하셨어가지고 그냥 지지만 늘 해주셨어요. 명언 있으세요? 공부 관련된 건 아니고 유치원 때 장기자랑을 앞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 다 같이 학예회 같은 거 할 때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막 가기 싫어서 막 울고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 진용아 무대 같은 데 가서 쭈뼛쭈뼛 있으면 그게 더 눈에 띄어.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약간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되는 안 계기가 쭈뼛거리고 됐었고. 해시고. 좀. 저희 어머니는 마지막 세 번째 명언. 여자는 많이 만나봐라. 명언이다 명언이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학창 시절에 명언을 좀 잘 따르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아버님은 서울대만 가면 미스 코리아가 줄 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와 보니까는 미스 코리아가 줄 서진 않고요. 그 과제가 줄 서던데. 이제 긴 학창 시절 동안에 네. 학교 분위기라든지 뭐 친구들이라든지 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 친구가 득이 되는 유형, 그다음에 독이 되는 유형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 친구는 다 득이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분위기를 타고 좀 휩쓸려 가지고 자기 걸 놓치는 이런 성격인 친구들은 친구를 너무 많이 두거나 면학 분위기가 없는 그룹에 속하거나 이런 건 좀 비추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ISTP나 ESTP는 경쟁을 할 수 있는 친구를 옆에 두는 게 큰 복이에요. ESFP는 누굴 만나 노느냐에 따라서 1등 꼴등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ENFJ는 자신 말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인플루언싱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라서 친구들한테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면은 되게 좋죠. 얘 목사님 성격이거든요. ENFJ. 약간 호인. 나에게 오라 같은 느낌. 산술기압 평균에 대해서 설명해 주마. 뭐 아. 좋은 거야, 자기 기분이. 예, 그런 친구들이니까 그런 자기 특성을 잘 반영하면 친구가 득이 되죠. 근데 ESTP인데 게임하는 친구를 둬. 그 인생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죠. 아이고. 근데 공부하는 친구를 옆에도 이씨 하면서 공부하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안드로메다 그런 표현 써요. 요새 젊은 친구들도. 요새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뭐 나락 같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본인은 어땠어요? 학창 시절에 면학 분위기라든가 면학 그러니까 분위기? 친구들이라든가. 저는 친구가 없는 게 확실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향형이기도 하고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잘 맞았었어요. 저는 약간 좋은 친구들이랑 경쟁도 하고 도움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학부모님들께 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예. 덧붙여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다 자기의 모양대로 예쁘게 클 수 있어요. 잘 이끌어주는 부모님도 많이 있지만 좀 자기 욕심대로 이끄시는 부모님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가 되게 정서적이어서 사랑과 관심을 바라는데 목표를 던져줘. 엄마 저 힘들어요. 필즈에서 버텨. 엄마 기파랑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은 애들 막 엄청 위축되거든. 요 성격에다 그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좀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아이한테 맞춰야지. 내가 어른이니까 내 욕심대로만 끌고 나갔다가는 번아웃이 오거나 정서적으로 우라가 쌓여서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니 조금 그래도 넓은 아량으로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와의 관계 평생의 내 자식이잖아요. 네. 그런 좀 애정을 가지고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20년 차 학습 전문가로서 네. 공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방송을 보는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공부란 원래 힘든겨. 아, 뭐 지적 호기심으로 공부하더라도 수험생으로서의 순간을 피할 수 없고요. 경쟁심으로 공부하더라도 경쟁에서 질 수 있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물론 제대로 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되게 재밌고 신나고 인성이 좋아지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현실은 공부라기보다는 입시 준비에 더 가깝죠. 외우고 문제 풀고 자기 생각을 감추고 출제자 의도를 받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성숙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든 걸 감내할 수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물론 입시 준비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 독서도 많이 하고 좋은 어른들 만나고 좋은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사고가 좀 성숙해지면 이 힘든 공부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